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은입니다. 원포인트 재팬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기 쉽게 요약한 일본식 자본주의와 일본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에 미국으로부터 기존의 일본의 오랜 전통과 관습, 사고 체계라든가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받았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어찌됐건 자기들과 많이 다른 판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가 1990년대 무렵이 되면서부터 경제의 활력을 잃게 되고 침울해지면서 일본 사회에 일본의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 중에 한 세력이 아베 일파 않습니까? 특히 아베 일파 같은 경우는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183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을 요시다 쇼인이 많이 리드했고 이끌어낸 것이고, 아베 신조 씨는 이 요시다 쇼인이 꿈꿨던 그 일본, 19세기의 일본, 지향했던 일본,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일본 사회를 다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고유 전통한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위에 갑자기 들어닥친 미국식,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 이후에 다시 또 18세기, 19세기적인 일본의 전통을 그리워하면서 국가를 많이 흔들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흔들려지고 있는 일본식 자본주의와 일본 사회인데요.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과는 꽤 다르다고 하는 일본식 자본주의와 일본 사회의 전통,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제 졸점 한중일 힘의 대전환이라고 2019년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많이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일본식 자본주의의 특징,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 중심의 자본주의다. 공동체 중심의 자본주의다 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특징이 강합니다. 반면에 일본과 독일은 공동체적인 자본주의 특징이 강한 것이죠. 네. 그런데도요, 여기서 독일과 일본이 비교적 공동체적 특징이 있습니다만 또 일본하고 독일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농경민족의 특징에다가 유교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가족적이고 화합적이면서 사회적이면서 융합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었죠. 그 덕에 일본 기업 또한,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온 그 일본식 자본주의 또한 연공 서열이라든가 종신고용, 평등주의라는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은 가족과 같은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예를 들면은 대표이사 사장님은 아버지라든가 뭐 할아버지 쪽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직원들은 자식과 같은 입장이었죠. 그래서 대표이사라든가 경영인층에서는 직원들을 가족들처럼 여기면서 뭐 종신고용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챙기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직원들은 정말 자식이 된 그런 느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순종, 복종, 추종이라는 전통 아닌 전통을 갖게 되었고, 필요할 때 저항하는 그런 같은 것도 전혀 거의 없게 되다시피 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일본식 특징은요, 평등 정신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보다도 소득 격차가, 경영층과 피경영층의 소득 격차 등 혹은 직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한 기업이 한 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지내왔는데, 그쪽에서 임금 소득 격차가 많게 되면은 그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위화감, 그 거리감이죠. 그 거리감 등으로 해서 함께 화합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적인 생각, 평등 정신이 일본 기업, 일본식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고, 이런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서 국제경제사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일본이다라는 그런 평가 아닌 평가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일본식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요, 유교나 불교식 자본주의다라는 것이죠. 유교나 불교식 자본주의 특징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식 자본주의가 막 배태되어 갈 때, 발전되어 나갈 때 유교와 불교의 전통이 강하게 결합이 되어 갖고 지금의 일본식 자본주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 일본 역사 속에 토쿠가와 막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토쿠가와 막부 시대는 유교와 불교를 매우 잘 활용한 시기로도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토쿠가와 막부 시대가 성립되기 전 약 140년 동안은요, 일본의 전국시대였습니다. 전국시대. 아시다시피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평화라든가 평안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토쿠가와 막부는요, 토쿠가와는 막부, 자기가 정권을 지면서 이 오랜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의 추진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질서라든가 평화를 강조하는 유교와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유교와 불교는 일본의 국교 그리고 체제 불교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덕에 이후에 일본에서는요, 노동이라는 것은 불행이다, 즉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뇌 교육 시켜온 것이죠. 산업공상 모든 계급들이 자기들의 직분만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곧 부처가 되고 해탈이 되고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생업에다가 종교성을 부여해가지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직분만 열심히 하면 곧 성불이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온 것이죠. 노동을 또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근면성실이라는 직업윤리가 전 세계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이러한 일본식 자본주의 전통 또한 유교의 전통을 받은 것이죠. 윗사람들한테 따르기만 하고 복종만 하고 하랜다면 하면은 화목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전개되어 나온 것이죠. 이처럼 토쿠가와 막부 시대부터 일본은 유교와 불교,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인데요, 유교와 불교를 자기들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정신으로 삼았고, 그걸 갖다가 노동이라든가 일상생활에 교묘히 결합시킴으로써 일본식 자본주의가 배태되어 나온 것이죠. 네. 그리고 일본식 자본주의 세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